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찍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슈로 현재 시장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로봇 섹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총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어떤 식으로 받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보다도 이 500조 시장을 독점하는 이 주식이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놓고 기다리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한 시장의 최신 이슈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 시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나비 효과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이슈들은 올해 신형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죠.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탄소 장벽을 세우는 유럽, 미국의 IRA에 대한 맞불을 붙는다라는 내용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전 세계 탄소 중립의 리더는 유럽이죠. 거기에 따른 시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기름값이 더 싸다, 유럽선 전기차 탈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름값이 더 싸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월 달 전기료 고지서 겁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스값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4인 가구 기준에서 11,200원 오를 듯이라는 전기료에 대한 인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스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런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쏟아지는 전기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전기차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신형 모델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LG와 협업해서 완성한 이 얼티엄 플랫폼 기반의 캐딜락 리딕, 이게 지금 올해 출시 예정이고요. 중국의 BYD도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에서만 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에 상륙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으로도 지금 진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계 모두 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먼저 IRA라는 카드를 꺼냈죠. 그래서 국가 간의 경쟁이 점차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외국의 보조금이 친환경 기술 분야의 시장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탄소 장벽을 세우는 유럽, 미국 IRA의 맞불 작전을 취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정책의 IRA를 사실
직접적으로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번에 유럽에서 탄소 장벽을 세우는 유럽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전을 말을 했는데, 특히 이제 히토류, 리튬 등 전략적 핵심 원자재는 자체적으로 선정, 원자재 공급망 강화, 다변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를 했고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비공개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유럽에서 이러한 미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IRA에 맞불을 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난해 완전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10% 육박을 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 판매량이 19%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전 세계의 전기차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완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중국 같은 경우에 19%, 유럽 같은 경우에는 11%로 전기차의 선두였습니다. 미국에 비해 상당히 크게 앞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유는 이번에 3월 IRA로 인해서 미국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미국이랑 같이 견제를 하냐? 미국이랑 같이 성장하고 전기차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2021년에는 중국이 상당히 절반 이상 압도적이었고요. 유럽, 미국이었습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죠. 중국, 유럽, 미국의 비율이 크게 2021년과 다르지 않았는데, 2023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속도로 늘어나면은 2027년도, 2028년도부터는 유럽이 미국에게 그 속도를, 이 전기차 판매 추이를 따라잡히는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밀어주고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도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하면서 빅스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일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에 유로존에 대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6%를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정점을 찍은 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8.5% 수준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요. 단기간에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문제고 전기차는 전기차지 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둔화가 되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전기차의 강점이 뭘까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비쌉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더라도 상당히 고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렴한 유지 비용이죠. 근데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전기차 충전비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주요 비용을 비교한 겁니다.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18.46유로, 미니 EV 같은 경우에는 26.35 유로로 실제 내연기관차 비해서 훨씬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 충전 기준으로 내연기관차 주요 비용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이 전기차 충전 비용에 대한 할인 혜택이 없어졌죠. 그래서 1kW 시당, 이게 당입니다. 313.1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상반기에 0.33유로에서 0.43유로로 30%가 인상이 되는데, 이게 한화 기준에서 578.46원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비에 비해서, 전기차 충전 비용에 비해서 거의 85%
90%에 육박하게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저렴하다, 전비 충전이 저렴하다는 것은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려는 이 전기 예비 차주들에게 엄청난 메리트였는데 그 메리트가 사라진 거죠. 에너지 위기로 유럽의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전기차 충전 비용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도 항목을 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어왔던 보조금 제도를 철폐하고요. 자동차의 강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25% 축소해서 사실상 가격적인 메리트도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유지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에 대한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때요 지금? 난방비 폭탄에 지금 정상화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한전과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제 에너지 위기 여파로 역대 최악의 재정을 맞고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5조 9천억 원으로 엄청난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조 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합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LNG에 대한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 말에 미수금이 무려 9조입니다. 올해 1분기 말에는 이 금액이 5조 더 늘어서 14조에 이르리란 전망을 하고 있죠. 자,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계속적으로 폭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지금 이미 작년보다 25% 급등을 했거든요.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서민 부담 가중으로 공공요금 상승에 1월 물가가 무려 5.2% 상승을 했고요. 문제는 현재 폭탄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 에너지 요금을 더 올려야지 정상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름값에서 세금을 떼잖아요.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될수록 그 문제를 다 전비에 포함시켜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투자가 당연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눈치 빠른 기업들은 이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강제 시장에 이미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난해에요. 섭씨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태양광 강관을 제작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이 공동 생산 기술 연구가 이번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 개발사인 포스코와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외 수요 개발로 태양광 강관 수출 속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형성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미래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030년도 기준에서 5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눈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도 소비 비중의 20%를 태양광과 풍력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모면을 했던 주역이고요. 지난해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를 달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이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 유럽 전체에 끔찍한 가뭄으로 수력이 전부 다 적자가 났고요. 독일의 원전 가동 중단으로 에너지 빵꾸, 그리고 프랑스가 파업을 하면서 수력도 빵꾸나고 원전도 빵꾸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빵꾸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에너지의 구멍이 무려 185 테라와트시에 대한 구멍이 발생을 합니다. 이 빵꾸가 어느 정도냐면 유럽 전체에서 한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 에너지의 거의 6%에서 8%에 육박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만큼의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뭘로 메꿨냐? 바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6분의 5를 막았고요. 나머지 6분의 1은 석탄 발전으로 대체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아니, 친환경,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고 해놓고선 석탄 발전을 왜 했냐?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아니 대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상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4년에서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어때요? 패널만 설치하면은 바로바로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이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될 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장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이 태양광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에서는 사실 풍력이나 수력에 비해서 태양광의 비중이 얼마 되진 않지만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거고요. 사실상 203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풍력과 수력을 넘어설 겁니다. 물론 그 이후 2040년, 50년 가면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근데 지금 당장 왜 태양광이 중요하냐? 이번에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무기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이 에너지 무기화 현상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 자체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산업의 가속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IRA의 핵심도 태양광이죠. 이것처럼 태양광의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태양광의 활용도가 과연 높을 수 있을까? 뭐 그거는 햇빛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가려지거나 그늘지거나 하면은 에너지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태양광이 단순히 태양광 하나의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미 개발되어 있는 산업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편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 태양광으로 달리는 전기차입니다. 이게 아니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차가 달릴 수 있냐 할 수 있겠지만 태양광만으로 달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태양광만으로 달리지도 않고요. 이제 올해 중반에, 올해 한 6월, 8월, 10월 정확한 일정은 나오진 않지만 유럽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이 소노모터스에서 준비 중인 소노시온이라는 태양광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하겠지만 장거리 주행을 리튬 배터리로 하고 단거리로 주행할 때는 필요한 연료를 태양광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다 라고 현재 발표를 했고요. 소노모터스에 대한 CEO는 하루에 15마일분에 대한 연료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통근자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 될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산업에서 핵심적인 에너지,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수혜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태양광 관련주들 너무 많은데 어떤 종목 봐야 되냐? 태양광 관련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게 매년 20% 안팎으로 고성장하는 미국의 태양광 수요 속에서 주택용이나 아니면 산업용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 하나솔루션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돈도 2,500억 원 이상 자금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의 솔라허브 조성 계획으로 미국 IRA 법안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점차적으로 기업들이 아리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 탄소 중립 조기 달성 목표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 사업에 태양광 발전 모듈 공급, 발전소 설계, 시공을 담당하는 동맹 기업으로 하나솔루션을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 올 한 해 동안만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수두룩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천천히 사 모은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 전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상발전소로 이제 사업을 진출을 했죠. 최근에 이 엔라이튼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와의 협약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산 자원의 공동 개발 사업을 하고요. 건설, 운영, 전력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진행한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고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 중에서 선두주자다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민간 발전 기업 중에서 1위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명에너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월 달에 본격적으로 IRA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IRA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2차 전지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 태양광, 풍력 쪽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지금부터 모아가시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현재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과 지금부터 모아가기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하나솔루션도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2차전지 기업들도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서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뭐 로봇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들, 로봇 섹터의 성장 속도가 가파른데, 나는 아까 말했던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마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건데,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가장 상단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 밑에 유사한 무슨 시그널, 급등 시그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 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잘못 누르시면 뭐 광고 전화 같은 거 알 수 있으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하시면 되시겠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안 오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요. 전화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올 텐데 가장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은 여기 상단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해서 공지사항에 제가 걸어 놨습니다. 하단부로 내리게 되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해당 PDF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영구 소장하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요. 어플 이용부터 이 PDF 파일 다운받는 것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로봇 섹터에 대한 것들만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다른 거는 이용 못하냐? 전부 다 이용 가능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은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다음날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나무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야 되는 종목도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장전 급등 뉴스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시장에 나오는 강한 이슈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무가 같은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나왔고요. 2차전지 3기 EV가 상장되면서 신규 상장주들 같이 움직였죠. 이런 내용들을 어떠한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습니다. 보통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제가 직접 업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시장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눈에 시장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강한 이슈를 받았던 종목군들 왜 올랐고 어떤 종목이 올랐고 그리고 이 종목이 오른 이유가 뭐냐, 이건 왜 이 테마에 편입이 된 거냐라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음날에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 시장의 강한 이슈 전일 며칠 전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왜 움직였는지까지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만능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앞으로 유료로 될 일 전혀 없고요.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종목과 시장 분석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해당 영상을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바로 보고 싶다면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종목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